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도대체 낫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위장병. 정말 답답하셨죠? 내시경을 해봐도 의사 선생님은 별거 아닌데요 하고 대체 내 속은 왜 계속 아픈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내시경 결과는 정상, 아니면 가벼운 위염 정도. 처방받은 약은 먹을 때만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또 아프고 정말 딱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이 끝없는 굴레에 갇힌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맨날 체하고 가슴은 불타는 것처럼 쓰리고 진짜 답이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범인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우리가 위장병의 주범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위산에 대한 거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늘 어김없이 속이 쓰리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위산을 줄이는 약, 중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고요. 근데요, 그게 진짜 맞는 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만성 위장병의 진짜 원인이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산 저하증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거의 파업 상태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주 간단해요. 왼쪽처럼 위산이 아주 강하고 건강하면 식도로 연결되는 문, 이 밸브가 꽉 닫혀 하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위산이 약해 빠지면 이 문이 신호를 못 받아서 흐물흐물하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열린 틈으로 음식물이랑 약한 산이 역류해서 속을 쓰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역류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소금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실천했던 그 저염식이 실은 우리 위산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염화물을 고갈시켜서 위장을 쫄쫄 굶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거 어려운 화학 시간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위산이 뭐죠? 바로 염산, HLL이잖아요. 여기서 Cl, 즉 염화물이 어디서 오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소금, NaCl에서 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그러니까 소금을 극단적으로 안 먹으면 위산을 만들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아주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위장병 환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하지만 범인이 위장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외부의 적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위장의 이웃, 간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방간 때문에 간이 이렇게 부어오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위장을 물리적으로 꼭 누르게 돼요. 그럼 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 과식했나? 하고 착각해서 십도 문을 그냥 확 열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내 잘못이 아니라 이웃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 셈이죠. 두 번째 외부 공격자는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요. 척추에서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이 그림처럼 딱 눌려버려요. 전선이 꽉 눌리면 전기가 안 통하는 것처럼 위장으로 가는 신호가 차단되니까 위가 그냥 올 스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 우리 뇌랑 위는 고속도로처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비상사태다! 싸우거나 도망쳐야 해! 하는 생존 모드로 바뀌면서 소화 같은 평화로운 기능은 가장 먼저 꺼버립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속도 그대로 멈춰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약이 사실은 우리의 위를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먹는 그 소염진 통제 있죠. 엔세이드 계열 약들이요. 문제는 이 약들을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위를 보호하는 코팅막 생성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어진 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서 결국 궤양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속 쓰릴 때 먹는 위산 억제제, 장기간 먹으면 정말 괜찮을까요? 자,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억지로 위산 분비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럼 음식물은 장에서 썩어버리고 영양소 흡수는 엉망이 되고 결국 이게 장 건강을 망가뜨려서 멀리 뇌기능까지 떨어뜨리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문제가 계속돼요. 위산이 없으면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 흡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똑똑하게도 자기 뼈를 녹여서 칼슘을 빼다 써요. 내 뼈를 갉아먹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골다공증, 그리고 이유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좀 암울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순히 증상만 땜질하는 게 아니라 이 무너진 시스템을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통합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 접근은 좀 다릅니다. 무작정 억제하는 게 아니라 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 표를 간단히 보시면 그냥 위장약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처럼 원인에 따라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점막을 재생시키는 등 아주 정교하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주변 자연 속에서도 훌륭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골국물은 무너진 위벽을 다시 쌓아주고, 양배추는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감초는 위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자연의 약국이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실천이죠.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되찾아줄 10가지 생활수칙, 10계명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자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위는 단순한 소화주머니가 아닙니다. 척추와 간,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모두 연결된 아주 정교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의 이 소중한 시스템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근본을 바로 잡을 때 비로소 진짜 속 편한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